수학과 강사 유대성입니다. 네, 이번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실수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하여 3차 함수 fx는 x-알파, x-베타, x-감마 이런 3차 함수가 있을 때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순서대로 알파와 베타와 감마의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이고요.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값의 합이 마이너스 9입니다. 네. 이럴 때 방정식 fx는 0의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알파 베타의 순서쌍을 모두 구하는 게 저한테 오늘 주어진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3이고 알파 베타 감마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이 마이너스 9라는 거를 이용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먼저 대상을 먼저 잡고 가면요. 고등학교 2학년 3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먼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차 함수가 최고차항 3차 항의 개수가 1이니까요. fx라는 값을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봤을 때 최주영 선생님 최주영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새는 것 같습니다. 최주영 선생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습니다.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합은 이 위의 식에서 유추할 수 있는 관계식이 하나 있죠? 어떻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a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재영 선생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합은 어떻게 되죠? b입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을 바로 여기 있는 조건에서 주어지게 된 건데요.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 그리고 뒤에 값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이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노테이션으로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K라고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fx의 값을 우리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k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방정식 fx는 0의 근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라는 하나의 원점을 지나는 3차 방정식 곡선과 또 하나의 함수인데요. 이거는 y는 k라는 두 직선의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분 안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은요. fx가 아니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봐야 됩니다. 김우영 선생님 이거 미분 좀 해주시겠습니까?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6x
예, 이거를 3으로 묶고 나면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네, 감사합니다. 따라서 y 프라임이 0이 되도록 만족하게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과 3이라는 값에 대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y의 값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풀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 값은 5가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y 값이 어떻게 되죠?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7이 되죠. 네, 따라서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1일 때 5 여기다 그냥 이렇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7. 물론 여기가 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27이 될 리는 없겠지만 도식화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자체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아니죠.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방정식 fx는 0의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의 값 자체가 모두 정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가번 조건에 의하면 알파, 베타, 감마의 순서가 저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특별한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랑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랑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경우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또 잡을 수 있을 만한 건 y는 k라는 직선 자체는 지금 여기서 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직선이 되겠는데요.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이 값이 되겠죠. 이것과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직선은 알파, 베타, 감마가 5가 되는 직선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5가 되고요. 이때 알파, 감마는 마이너스 5. 그리고 알파 플러스 감마는 지금 나번 조건의 첫 번째 식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최지영 선생님.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죠. 4 맞죠? 따라서 알파, 감마에 해당되는 값은 알파와 감마는 무조건 감마가 더 작은 정수값이 될 겁니다. 더해서 4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값은 마이너스 1과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직선은 알파, 베타, 감마가 0이 되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베타가 0이지요. 따라서 여기서는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파, 감마에 대한 관련식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여기서 할 수 있는 힌트는 여기 있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는 0. 여기에 x값으로 여기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감마 알파를 근으로 하는 알파 감마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는 0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수근이 존재하지 않죠. 정수근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즉, 베타가 1이 되도록 만족해주는 이 값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는 이 y 값이 이 직선이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계산을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마이너스 12입니다. 11입니다. 네. 따라서 베타가 1인 경우에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1이므로 얘가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알파 플러스 감마는 저 식에 의하면 2가 되죠. 맞습니까? 네. 이거 만족하는 정수근 존재합니까?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수근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조건입니다. 베타가 2가 되는, 즉 여기 이 함수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데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2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일 때 알파,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이때 알파 플러스 감마는 저 식에 의하면 1이 되죠. 이거 만족하는 정수근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입니다. 베타가 3이 되도록 하는 건데요. 이때는 알파, 베타, 감마가 값이 마이너스 27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구해놓은 과정에 의하면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알파,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9고요. 알파 플러스 감마의 값은 0이 되죠. 이거 만족하는 알파,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3과 3이 되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수근 순서상 알파, 베타, 감마는 각각 여기 1번 조건과 5번 조건에 의해서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5와 마이너스 3, 3,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고요.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정수근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 사실상 알파나 감마를 무슨 정수로 두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한 변역 자체가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베타의 값을 정수로 두는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경우만 생각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라서, 실제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2번, 3번, 4번 같은 조건 같은 거야 어차피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은 중간에 그냥 이거 아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까지 끝까지 가 본 거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 풀 때는 1번과 5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실제 계산은 지금 문제풀이 과정보다 상당히 짧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렇게 그래프와 교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수근에 대한 제한 변역 이런 것들 설명해주면 충분히 문제풀이에서 효과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